뉴저지 주 정부가 며칠 내로 교사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포함한 새로운 코로나19 규제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뉴욕주 코로나19 입원율이 월 초보다 146% 증가한 반면 뉴욕시에서는 전염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시내 학교들은 올 가을 학기 원격 수업 선택지 없이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대마초 규제위원회는 대마초 판매 합법화에 앞서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브롱스 지하철역 선로에 추락한 남성을 경찰과 시민이 간발의 차로 구조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설치된 플라스틱 가래막이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한 부모를 가진 한인 2세의 국적 이탈을 불가능하게 한 국적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가 한국 중소기업인들과 북미주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위한 제2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포함한 새로운 코로나19 제한 지침을 곧 발표할 전망입니다. 뉴저지 주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주내 입원 환자가 900명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5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핀 머피 주지사가 곧 뉴저지 내 모든 교사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워싱턴주는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이 내려졌고 캘리포니아는 교사가 정기적인 코로나 테스트를 제출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뉴저지는 가을 학기에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 일부 타운에서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웨인 타운십에서는 경찰을 포함 타운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타운 행정관별로 각 부서에 전달된 해당 지침에 반발한 경관 3명은 타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주 열린 공판에서 이들 경관을 패소했습니다. 이처럼 타운 공무원이나 법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의무화하는 곳은 델타 변이의 무선 확산 속도에 비례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타운별로는 웨인을 비롯 호보킨과 뉴워크시 정부가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버긴 카운티 검찰은 직원 대상 백신을 이미 의무화했고 버긴 카운티 셰리프국은 주 정부의 백신 의무화 지침에 따라 카운티 교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7일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뉴저지 주 정부 및 카운티 공무원은 총 3만 8천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백신 접종 여부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인 조사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받은 경관은 전체 경관의 4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위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국외 여행이 금지됩니다. 주 보건당국자들은 새로운 감염의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완전 백신 접종자 사이에서 돌파 감염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코로나19 입원율이 월 초보다 146%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들이 심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전염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뉴욕주 코로나19 입원자가 1,937명으로 보고돼 이번 달 1일에 비해 146% 증가했습니다.
중환자실 환자는 157% 증가해 391명을 기록했는데 지난달 대비 4배 증가한 숫자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5,138명으로 4월 중순 이후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사망자는 일주일이 넘도록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를 계산한 전염률이 전주 대비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와 확진 추정자 수 역시 전주 대비 11% 하락해 안정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7일 평균 확진자와 입원자는 여전히 28일 평균보다 높아 상승 곡선이 꺾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델타 변이 감염자는 전체의 94%로 올랐습니다. 뉴욕시 전체 지역은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감염률 높음 수준으로 분류됐고 뉴저지에서는 서섹스 카운티를 제외한 모든 카운티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커네티컷에서는 5개 카운티가 해당됐는데 주지사는 공립교 마스크 의무화를 부활시켰고 어제 모든 공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델타 변이 우려가 확산하며 전국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전국에 100만 회분의 백신이 접종되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330만 회분으로 정점을 찍었던 접종률은 수주간 약 50만에 머물다 이번 달 신규 접종률이 전월 대비 70% 증가했습니다. 특히 접종이 저조했던 오클라호마와 루이지애나의 접종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인구의 51.7%가 접종을 마쳤으며 60.9%가 1회 이상 접종을 마쳤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다음 달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빌드블라스트 뉴욕시장은 학교들이 원격 수업 선택지 없이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예외 규정을 두라는 학부모들의 반대가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재까지 방역 지침들이 효과를 입증해왔다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학기에 교사들이 집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학교라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발발 이후 뉴욕시 학교들은 대면 수업을 중단했는데 지난 6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44.8%의 가족이 아이들의 원격 수업에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염세가 수그러들던 지난 5월 드블라지오 시장은 9월 학교 개방 시 원격 수업 선택지를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면역력이 취약한 가족과 거주하는 학생 등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시의원들과 학부모들은 교사노조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원격 수업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드블라지오 시장은 학교에 나올 수 없는 확진 아동에 대한 방침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를 며칠만 빠져도 학생들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며 격리와 확진 학생을 위한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개강 전 백신 접종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백신 접종 추천 시 $100를 지급하는 프로그램 대상에 학부모협회를 포함시켰습니다. 학부모협회는 한 명의 최초 접종자에 대해 $100씩을 지급받으며 최대 $20,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학부모협회에는 학생과 학생의 가족에게 백신을 맞도록 할 경우 $100를 지급하는 정책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이 동시 적용되면 한 명당 $2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접종 가능 연령을 통과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56%가 최소 1회 접종을 받았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저지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 6개월이 지나 어제 대마초 규제위원회는 세부적인 대마초 판매 허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자치 당국들은 판매 허가 결정을 늦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어제 뉴저지 대마초 규제위원회는 지난 수년 동안 대마초법이 소수인종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규정은 형평성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 허가권 검토 시 특정 계층을 우대할 것을 밝혔는데 저소득 지역에 거주하거나 대마초 판매 관련 기소된 적이 있는 사업자, 유생인종 혹은 여성 사업자, 대마초 범죄율이 높은 지역 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직원 10명 이내의 초소형 기업도 우대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들은 일반 기업들보다 현저히 낮은 연간 $1,000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노출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내려졌는데 아이들은 대마초 조제 시설에 입장할 수 없고 상품은 아이들이 열 수 없도록 포장돼야 합니다.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1온즈까지의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으며 복용 후 운전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업장들은 대마초 냄새를 퍼뜨리지 않아야 하고 대마초의 부작용, 복용 방법 등을 담은 교육 자료를 비치해야 합니다. 주법에 따르면 규정 발표 후 위원회는 6개월 안에 판매 시작일을 정해야 합니다. 위원회장 다이애나 호이노는 허가권 신청 접수가 수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올해 안에는 상점에서 대마초를 구입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규정은 지방자치당국이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인 내일에 임박해 발표되었습니다. 규정을 검토할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주내 63%의 자치당국은 최초에는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조합의 상임이사 마이크 세라는 대마초 판매 허가 자체에 반대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당국은 추후에 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후 5년은 지침을 유지해야 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어제 뉴욕시 브롱스의 149번가 역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선로로 추락했는데 경찰과 시민이 간발의 차이로 그를 구조한 영상이 공개돼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NYPD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용기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담은 약 56초짜리의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열차가 들어오는 상황에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선로 위에 엎드려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뉴욕 경찰이 침착하게 플랫폼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어 쓰러져 있던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고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1초가 시급한 긴박한 상황 속 경찰관 혼자만으로 힘이 붙여 보이는 그때 회색 티셔츠 차림의 한 시민이 선로로 내려가 경찰관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남성을 부축해 먼저 플랫폼 위로 이동시켰는데 열차는 그 두 사람이 있는 플랫폼 입구 쪽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손을 휘저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고 남은 두 사람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두 사람이 무사히 올라오자 시민들의 탄성과 환호가 터져나왔고 그 순간 역 끄트머리에서 열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He was just so out of it. By the time we got him onto the platform, he was starting to become more coherent. But he just explained that basically he had fainted. When the community works with us and we have their support and they see we're there to help them, great things can happen. 이렇듯 선로에 떨어진 시민을 구하는 긴박한 순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 역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열차가 진입하는 소리가 들렸을 만큼 짧았던 시간에 휠체어와 함께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시민들이 몸을 던졌습니다. Anytime you want to get an attention of a conductor, you wave your flashlight left to right, and they know that means to slow the train down or stop. 쓰러져 있던 두 남성 모두 큰 상처를 입지 않고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했고 이 두 일화는 코로나19로 폭력의 이미지가 강했던 뉴욕 지하철에서 착한 사마리안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 교실, 식당 등 곳곳에 감염을 막기 위한 투명한 플라스틱 가름막이가 설치됐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투명한 가림막이가 과학적으로 공기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 관련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게, 교실, 사무실 등 좁은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호흡할 때 나오는 입자들이 기류를 타고 이동하며 환기 시스템에 따라 15분에서 30분마다 신선한 공기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가림막은 정상적인 환기를 방해하고 바이러스 입자를 농축함으로써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림막은 특정한 상황에서 기침 등으로 인한 침방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어로졸,
즉 대기 중에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입자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림막이 있어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의 린지마 교수는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에어로졸들이 포화 상태가 되면 결국 가림막 너머로 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연구가들은 가림막은 기침할 때 나오는 입자를 막는 데 효과적이지만 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자를 가두지는 못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명한 가림막보다 문 열기 등을 통한 환기와 마스크 쓰기 등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한부모를 가진 선천적 복수 국적 한인 2세들의 국적 이탈이 불가능한 가운데 한국의 국적법이 이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로펌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 국적 이탈 신고 제도가 만 22세 전에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해외 출생 이민 2세까지 출생 신고를 요구함으로써 부모의 이혼 등을 이유로 인해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자녀들의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국적 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한인 2세 여성 자넷 진주 씨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2세로 내년에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 비자 문제를 알아보던 중 자신의 복수 국적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 씨는 국적 이탈을 하고자 했지만 양부모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도 불가능하다는 총영사관의 공식 이메일 답변을 받고 좌절했습니다. 이번 헌법 소원은 전종준 변호사가 지난 6월 복수 국적으로 인해 공군 입대를 포기했던 한인 2세 여성에 대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재가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뒤 한 달 만에 다시 제기한 것입니다. 현행 국적 선택 명령 제도는 출생 신고 등을 통해 국내 기재돼 있는 복수 국적자만을 국적 선택 명령의 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을 파악할 제도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하고 배제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7차에 걸쳐 헌법소원을 추진해온 전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국적 이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국적 선택 명령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가 한국 중소기업인들과 북미주 기업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는 제2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홍진선 회장과 임원들은 오늘 본사를 방문해 오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포드에 있는 아메리칸 드림몰에서 제2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한국 중소, 중견 회사들의 북미주 진출을 돕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미주 엑스포 행사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우리 동포들 모두 정서적, 경제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해외 동포 여러분 비즈니스와 또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활성화, 또 북미주 진출을 돕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회를 하고 올해 2회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중소, 중견 회사들은 북미주 다양한 분야의 바이어, 비즈니스 종사자들을 만나 수출, 수입 관련 상담을 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미주에서도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수입하신 분들이 제품 세일과 바이어들을 모집하기 위해 부수 신청을 하고 있고 한국 내의 중소기업들은 제품과 회사 홍보에 주력을 하는 기업들이 신청 중입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고 물론 로컬인 뉴욕, 뉴저지 지역 내 비즈니스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세일을 원하시는 기업 또는 기업의 이미지나 제품 홍보를 위한 기회로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뿐 아니라 엑스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우선 현지에서 커스터머들의 기획 회사 제품에 대한 리스판스를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열리는 아메리칸 드림몰은 미국 최대 규모의 쇼핑몰 중 하나입니다. 총 320만 평방피트의 대지에 들어선 쇼핑몰 내에는 450여 개 유명 상품점뿐만 아니라 실내 스키장, 워터파크, 테마파크 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한 주에 약 20만여 명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해 행사에는 아메리칸 드림몰 방문객들에게 한국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 행사 기간 동안 K-팝 공연과 태권도 시범, 전통 무용을 준비 중입니다. K-팝 공연은 15팀 정도, 첫날 예선을 치르고 둘째 날 파이널로 1등과 2등에게 상금이 부여됩니다. 1등 팀은 뉴저지 경제인협회 올해 33주년 송년회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패션 의류, 뷰티 헬스, 건강식품, 주방, 전자 앤 IT, 미디어, 인테리어, 디자인 문구 관련 80개 회사가 참가합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에서 개최하는 북미주 엑스포는 한인 주최 행사로는 유일한 경제인들의 행사입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국내 참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외 업체와 비즈니스 매칭을 해줍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 업체 심사 및 신청 마감일은 8월 31일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9월 1일부터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사전에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 여행 허가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권 발권이 가능하고 전자 여행 허가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항공기와 선박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 여행 허가 신청 시 여권의 유효 기간이 2년 남지 않았다면 여권의 유효 기간까지 전자 여행 허가가 유효합니다. 지난 5월부터 전자 여행 허가 발급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8월까지 전자 여행 허가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 10,000원을 면제받지만 다음 달부터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발급받은 전자여행 허가는 한국에서 90일간 유효하고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도 코로나19로 인해 필요한 PCR, 음성 확인서 등의 서류는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국발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세관 국경보호국은 중국에서 넘어온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3,000개 넘게 압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앵커리지 항만 관계자는 가짜 증명서들이 알래스카뿐 아니라 미국 내 여러 곳에 들어갔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테네시주 멤피스의 세관 국경보호국이 중국에서 제작된 가짜 코로나19 백신 증명서 3,000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가짜 백신 증명서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 로고가 인쇄돼 있습니다. 가짜 증명서 제작이나 구매는 미 연방법 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할렘에서 대규모 레지오넬라균 감염이 발병해 9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은 건물 내 냉각 탑수나 샤워기, 분무기, 가습기 등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 형태로 호흡기로 들어와 감염을 일으키는 감염병입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발열과 오한, 마른 기침, 가래, 근육통, 식욕부진 등 독감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며 급성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조기에 치료하면 완쾌되지만 심해질 경우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특히 유아나 노년 등 면역 취약층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9명 이상이 레지오넬라증으로 입원했으며 그중 7명이 50세 이상 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30 스트리트, 레녹스 애비뉴, 145 스트리트이 위치한 집코드 10037, 145 스트리트, 에지콤 애비뉴가 위치한 10039 지역 등 할렘가를 중심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어 뉴욕시 당국에서는 할렘 지역을 중심으로 여름철 얼음 냉각 시스템과 에어컨 등의 시설물 관리 샘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홀푸드 등에서 판매되는 일부 냉동 새우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리콜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인도에 본사를 둔 아반티 식품업체의 냉동 새우 제품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으로 전면 리콜했습니다. 이번 리콜 확대로 회수된 제품은 타겟에서 판매되는 스시롤과 메이저 상표의 냉동 새우링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리콜 확대로 회수된 제품은 타겟에서 판매되는 스시롤과 메이저 상표의 냉동 새우링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의 냉동 새우는 여러 상표로 전국 소매업체에 유통됐습니다. 홀푸드의 365, 메이저, 네이처스 프로미스, 빅리버, 아홀드 등의 상표로 판매됐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